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광보살님, 거기 제 스마트폰 좀 갖다 주십시오. 그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좀 다 내보십시오. 요새 그 정지 문자를 보내는 그 허공에 대해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보내느냐 하면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습이 있으니까 늘 변하지요. 변해서 무엇이 들러붙습니까?
예, 시간이 들러붙어요. 시간이 들러붙으니까 무엇이 있어요? 시간이 들러붙으니까 무엇이 있어요? 생사가 있어요. 네, 생사가 있지요. 생사가 있으니까 생할 때를 뭐라고 하지요? 생할 때는 뭐라고 하지요? 시작이라고 하지요. 시작. 예, 시작이라고 하고 사할 때는요. 끝이지. 예, 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시작과 끝. 예, 시작과 끝이 있어요. 모습이 없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나는 허공과 같은 영원한 생명자리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거를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21일 정진 8일째 천일결사 128일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지금 이 이치가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이 언제부터 있었나 하는 말이 성립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글쎄요. 모습이 있어야 언제부터 있었다는 말이 적합하지 모습이 없는데 언제부터 있었냐는 말이 적합하겠는가.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면 언제 생겼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 나의 본래 자리를 드러내고자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습도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도 뭐가 없느냐 하면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생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무생법인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깨닫고 보임이 돼야 정말로 지혜가 깊어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먼저 알아야 될 게 모습은 시작과 끝이 있어. 시공간이 붙어.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는 생각, 감정, 또 내가 보는 거,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붙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구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가짜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건 작용이구나. 그래서 모습이 없는 허공이 진짜 나구나. 이것을 자꾸만 이 이치를 깨치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9일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모습이 있어야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되게 되는데 모습이 없는데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되게 되는가. 없어질 모습이 없으니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깊고 깊은 이치지요. 말은 되게 간단하지요. 말은 되게 간단한데 너무나 깊고 깊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 이치를 말하자면 자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모습이 있으면 언제 없어지고 언제 생긴다. 이는 말이 생기죠. 모습이 있으면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진다. 이 말이 붙을 수가 있는데 모습이 없으면 언제 생겼다가 언제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없어질 모습이 없으니까. 생기는 모습이 없으니까. 없어질 모습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본래 성품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일째요. 오늘이 10일이죠. 예, 예.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모습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 모습도 없는데 언제라는 말이 성취되겠습니까? 정말 만들지 이해를 정말 만들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백봉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누차 이거를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머리로 뺑뺑뺑 굴려보면 모습이 있으니까 생과 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들러붙잖아. 그렇게 시작과 끝이 있지. 모습이 없으면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모습이 있는 것도 모르고 모습 없는 것도 모르지요. 우리는 모습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왜 모습 있는 걸 모르냐? 모습 없는 걸 모르니까 모습 있는 것도 몰라. 그리고 모습에 맨날 들어앉죠. 모습에 들어앉지 않으면 내가 이게 모습이 시작과 끝이 있구나 어쩌구나 이걸 알겠는데 모습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모습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고 모습이 없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자, 지금 현재는 뭘로 안다? 말마디로만 아는 것이죠. 말마디로만. 그런데도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을 딱 가지라는 겁니다.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는 말이 생겨. 모습이 없으면 언제라는 말이 생길 수 없어. 여기에 자신을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윤학원사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치로 그렇잖아.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또 반복을 하시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우리 모습 공식 하는 것도 이거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모습이 있으면 시작과 끝이 있어. 시작과 끝이 있으면 변해. 변하니까 이거는 가짜야.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는 뭐야? 벌써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는 말이 성립돼. 이 말 속에는 그 이치들이 쫙 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다 꿰어져 있는 겁니다.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은 모습이 있으면 자체성이 없다. 이 말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영희 보살님 그러죠. 이치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말마디로만 딸딸딸딸 외운다면 생활 속에 가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고 이거를 문자를 들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얻는 것이죠. 체험을 얻으면 언제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말마디로만 외워서 끝이 나버리면 지금 문지방 넘어가는 순간 잊어버리죠. 대부분 우리가 이때까지 불교 공부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갖고 왔다는 겁니다. 뭘 안 하냐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연습을 안 해. 연습. 생활 속에서 직접 연습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연습을 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것이 되거든요. 연습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들어앉아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그 들어앉은 데서 떨어져 나와서 어떤 순간에 떨어지면 이게 모습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이게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헛것이라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그때 아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말로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하지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그 말에 따라서 실제로 행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자기 자료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더 풍부한 사람은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할 것이고, 자료가 정말 없는 사람은 없는 만큼 이해를 할 것이고, 자료가 완전히 꾸부정한 사람은 꾸부정하게 이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행해 봤을 때 뭐가 온다고요? 깨달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의 관념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의 틀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닫는다라는 뜻이 자기의 그 자료 속에, 틀 속에 계속 있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이미 내 자료 속에서 들은 거를 다 그 안에서 말하자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원래 말씀하신 뜻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는 말이 붙어. 모습이 없으면 언제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럼 수림씨의 그 육신은 언제라는 말이 붙지? 그런데 수림씨의 본래의 그 자성자리, 법신자리는 뭐다? 언제라는 말이 안 붙어. 그러면은 수림씨의 그 자성자리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된다. 한없이 뻐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다 해갖고 맨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우주를 싸고 있는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불교 공부야말로, 이 마음 공부야말로 자존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새 정신과 문제 때문에 많은 그 범죄가 일어나고 또 많은 또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지금 그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이런 많은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스스로 존경하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어떻게 한다? 맨날 그 발바닥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하네요. 자기가 자기를 발바닥 때만큼도 생각 안 하면 남은 그 발바닥 때가 아니라 발바닥이 닿는 그 흙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그냥 자존감, 그 발바닥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상천하유아 독존자리예요. 하늘과 땅 아래 최고로 높은 자리. 몸뚱이로서의 내 아니죠. 그때는요. 영원한 생명자리로서. 그래서 늘 나는 영원한 생명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육신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작용이다. 모습이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잘 굴리자. 그 육신을 잘 굴리는데 엄마의, 이제 우리는 여자면 엄마의, 노릇도 할 것이고, 아빠의 노릇도 할 것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지금 저는 여기 오면 또 선원장 노릇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또 같이 배우는 도반 역할을 하고, 또 나가면은 이웃도 되고, 또 국민도 되고, 지구인도 되고, 그렇지요? 더 크게, 또 나누면 동물도 되고, 또 크게 곤충 이렇게 나누면은 식물 이렇게 나누면 사람도 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전부 작용입니다. 작용.
작용입니다. 진짜 나는 무엇이다? 임순자 보살님? 진짜 나는 뭐라고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이 공부 힘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에 딱 부닥치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마음이 확 돌아가면 굉장히 그 일 처리가 그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집니다. 굉장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지금 이 육신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굴리는 모습이다. 작용이다. 이 말씀을 자꾸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가 있을까? 육신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릴 수가 있나? 이것이 우리 공부하는 목표지요. 지금 과정이면서. 자, 우리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금 동정이력 거래 본 적이죠. 이 챕터도 매우 중요한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문은 그 본래의 자리를 드러내야 되거든. 모든 법문은. 자, 여기 동정이력 거래 본 적인데 우선 그 동정이력부터 한번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동정이려라. 동은 위지를 동자. 정은 도요할 정자. 여러분들은 동과와 정을 둘로 보죠. 이에 동과 정은 둘 아닙니까? 동정은 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동정은 원래 하나요. 둘이 아니요. 다만 나타나는 것이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끄러운 그 성품은 절대 조용한 거요. 둘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걸 봐도 조용한 그 성품 자리를 흔들지 않아. 그러면 시끄러운 것은 무엇이 시끄럽습니까? 경계가 시끄러워. 경계가 시끄러우면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자리가 경계와 같이 얼마나 시끄러워.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시끄럽다 하더라도 시끄러운 것을 아는 그놈은 시끄럽지 않은 것입니까?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는 헛것이니까 경계에 쏠리지 않고 머물지 않고 내 마음자리가 조용하면 옆에서 대포를 쏘아도 나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 대포 쏘는 소리는 듣지만 대포 소리가 바로 조용한 그 자리거든. 조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대포 소리가 나는 것이지. 그러면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다면 법이 되게 그 성품은 역시 조용한 것이거든. 또 이 조용한 것은 조용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용한 걸 찾으려면 시끄러운 데서 찾아야 되고 또 시끄러운 걸 찾으려면 조용한 데서 찾는 법이 여기 있거든.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이 이해가 잘 됩니다. 예,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동정이 이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동과 정이 하나와 같다 이렇게 이 말이죠 지금요. 그런데 여기서 동은 크게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동정 이러면은 요거는 시끄러운 거, 여기는 고요한 거 이렇게 보지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동을 상대성이라고 보죠. 정을 절대성이라고.
뭐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다 이 말이지요. 이령 하나와 같다. 근데 이 상대성에는 뭐가 있냐면은 고요하고 시끄러운 게 있지요. 두 개가 있어요. 고요한 것도 동이고 시끄러운 것도 동이에요. 고요한 거, 조용한 거, 시끄러운 거 이렇게 할까? 조용한 거, 시끄러운 거. 조용한 거는 우리가 보통 하면은 없다에 속하여. 없다. 시끄러운 거는 있다에 속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시끄러운 것을 앞서식을 정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딱 알고 이 글을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끄럽고 조용하다. 이거는 두 개 다 상대성이죠.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종소리로 하면 제일 먼저 잘 알 수 있어요. 종으로 하면. 자,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 소리가, 어이구,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지요? 지금 있지요? 지금은요? 소리가 없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가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있다 없다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을 때는 있는 소리를 듣고 없을 때는 없는 소리를 들어요. 김영수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없을 때도 듣잖아요. 뭘 들어요? 조용한 걸 듣지 않냐고요. 소리가 없는 걸 듣지 않냐고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있는 소리를 듣지. 종소리, 있는 소리를 듣지요.
지금은 없는 소리를 듣지요. 정말로. 그래서 없는 소리가 없네? 이게 아니라 없는 소리를 쭉 듣고 있으면은 듣는 성품짜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성성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있을 때는 있는 소리를 들어. 없을 때는 없는 소리를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김광현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없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윤화 보살님 어떻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없는 소리는 못 들으시죠? 아무래도 그게 이해 안 되시죠?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소리가 딱 없어지면, 소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귀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리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하잖아요. 바탕을 놔두자. 그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할 때, 이걸 봐요. 이거는 모습이 있는 걸 보지요? 그러면 모습이 없는 것도 보지요? 모습이 꽉 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습이 없는 것도 보잖아요. 없는 모습을 보지 않냐고. 지금 없는 모습을 봐야 이 컴퓨터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냐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못 보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도 보고 없는 모습도 봐요. 그것을 보는 자리를 결국은 보는 건데, 그걸 텅 빈 허공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없는 모습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 처음부터 딱 그게 되면은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처음에는. 그래서 있는 모습도 보고 없는 모습도 봐. 결국은 뭘 보느냐? 보는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는 코 쏙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보면 들어가고 하는데, 소리는 이게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없다,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요게 그렇게 재밌는데, 사람들도 재밌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눈을 가만히 감고, 자, 눈 뜨시고. 김영숙 보살님, 없는 소리 들립니까? 있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 있는 소리, 인연과 조건에 따라 소리가 있어. 생겼어.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또 소리가 사라져.
소리 사라지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죠. 없다는 것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다시 치면 소리가 또 나거든. 그래서 있다 없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그런데 우리가 듣는 거는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없을 때도 들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듣는 거하고 소리하고 소리 있는 거를 이꼬르로 시켜요. 듣는 거하고 소리는 듣는 거는 듣는 성품이거든요. 듣는 성품이에요. 근데 소리는 있다가 없지요. 없다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듣는 성품은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듣고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요 듣는 성품짜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있다 없다의 앞서식이 되는 겁니다. 소리가 있다, 소리가 없다. 이렇게 소리는 그걸로 놔두지요. 모습으로 놔두지요. 있다 없다로 놔두지요. 그런데 그 소리의 성품짜리는 있다 없다의 앞서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정이라고 해요. 절대 성찰이요. 절대 성찰이요. 그리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뭐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스님씨 이해하지?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공부를 자꾸 해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탕공식을 하잖아요. 바탕공식 할 때 눈으로 보는 것에 이것이 적용이 가능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있다 없다거든. 근데 결국은 있는 것도 보고 없는 것도 보거든.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내 성품짜리를 보는 것을 의미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공간을 보게 되겠죠. 없는 걸 보게 되겠죠. 근데 보는 그 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겠습니다. 정이 이려라. 동은 움직일 동자, 정은 고요할 정자. 여러분들은 동과 정을 둘러보지요? 예, 동과 정은 둘 아닙니까? 동정은 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동정은 원래 하나요. 그러니까 동은 정의 작용이고 정은 동의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동정을 모습으로서의 고요하다, 시끄럽다로 봐버리니까 바탕자리는 동정의 그 앞서식인 그 바탕자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절대성 상대성을 배웠기 때문에 동은 있다 없다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은 있다 없다의 뭐다? 그 바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하나요 둘이 아니요 다만 나타나는 것이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끄러운 그 성품은 절대로 조용한 거예요. 둘 아니거든.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없는 것도 시끄러운 것입니다. 없는 것도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조용하다 이러면은 그냥 그 자꾸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없는 것도 시끄러운 거, 있는 것도 시끄러운 거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 모습으로 작용으로 자꾸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끄러운 걸 봐도 조용한 그 성품자리를 흔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모습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 그 모습을
허공 속에 성품 속의 모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그 성품자리를 흔들지를 않아. 왜? 성품자리가 그 모든 시끄러운 것의 바탕이니까. 그렇죠. 이 새말귀는 진짜 대단한 방편입니다. 모든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이 시끄러운 것을 다 봐도 모습은 시끄러운 것이지요. 시끄러운데 조용한 성품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거든. 절대성을 걷어잡고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걸 봐도 성품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말귀는 굉장한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시끄러운 것은 무엇이 시끄럽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경계가 시끄러워. 경계가 시끄러워. 경계가 지금 소리가 인연과 조건 다 생겼어. 그러면 또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인연과 조건이 다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인연과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지요. 또 소리가 없지요. 소리 없는 것이 영원히 없냐? 아니라는 것이. 또 갖다 때리면 또 소리가 난다는 거지요. 이게 시끄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우면 왔다 갔다 하면은 어째요? 내 마음이 경계에 따라 자꾸만 들어앉지. 경계에. 그게 중생이에요. 그걸 무슨 마음이라고 하지요? 경계에 따라 들어앉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지요? 망심이요. 망심. 경계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는 게 헛것이지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거 진짜라고 자꾸만 거기에 들어앉거든. 그러니까 경계가 왔다 갔다 모습이 왔다 갔다 내가 거기 탁 들어앉으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냐? 망심이라고 해요.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 망심. 그래서 망심을 일으키지 마라. 망심을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계에 들어앉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경계가 시끄러우면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자리가 경계와 같이 그만 시끄러워져 버려요. 우리 중생은 그렇죠. 도인은 안 그러시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수연령이라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연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경계가 시끄럽다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도 경계 탓입니까? 경계 탓 아니에요. 도인들은 그 경계에 들어가지 않거든. 들어앉지를 않거든. 왜? 그것이 가짜인 줄 아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줄 아니까 그걸 뭘로 보냐? 작용으로 보냐. 묘유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묘유라고 해요. 진공묘유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진공. 저기 경전 보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진공, 묘유. 요 묘유가 상대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공학이는 하나, 진짜 공은 묘유를 나타내는 진짜 공이라는 겁니다. 묘유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공은 단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 한 대 들어앉으면 안 되지요? 공 한 대 들어앉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단멸공이라고 해서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계가 시끄러워. 경계가 있다가 없다가 경계가 자꾸 변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경계가 시끄러우면 그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자리가 경계와 같이 그만
들어앉았다 맨날 들어앉거든. 있는데 들어앉고 없는데 들어앉고 이것에 들어앉고 저것에 들어앉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시끄럽다 하더라도 시끄러운 것을 아는 그놈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막 모습이 막 이 작용에 따라 일어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런데 그것의 바탕자리에서 그걸 작용으로 보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보살님. 사는 모든 것이 뭘? 동에 속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걸 뭘로 본다? 묘유로 보는 겁니다. 작용으로. 그러면은 이 정을 여의지 않고 동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성품자리를, 바탕자리를 여의지 않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쓴다. 굴린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굴린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는 헛것이라. 경계는 헛것이라. 있다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경계에 쏠리지 않고, 경계는 가짜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니까 경계에 쏠리지 않고,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자리가 늘 나의 바탕자리를 그대로 딱 그걸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옆에서 대포를 쏴도 나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 대포를 옆에서 쏘면 몸은 그지요? 귀고막도 터지고 하겠지만 그 성품자리는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포 쏘는 소리는 듣지만 대포 소리가 바로 조용한 그 자리거든. 조용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대포 소리가 나는 것이지. 수림씨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딱 해서 내가 바탕자리에서 말하자면 이 동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동정을 시끄럽고 조용한 것으로 두 개를 다 모습으로만 보면 이 법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뜻도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위는 어느 위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모습의 바탕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모습의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은 모습, 있는 거, 정은 없는 거, 고유한 거.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하는데도 모습 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백봉 선생님은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바탕자리에서 그 작용, 이걸 절대성과 상대성이 불이인 자리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핀트가 안 맞아 지금. 그렇죠? 네. 현재 시끄러운 것이 따로 있고 조용한 것이 따로 있다면 법이 둘이게? 그 성품은 역시 조용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시끄럽고 조용한 것의 앞서식이지요. 지금 또 이 조용한 것은 조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큰 소리도 낼 수가 있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조용한 걸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된다? 동에서 찾아야 된다. 시끄러운 데서.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있다 없다 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성에서 찾아야 되고, 또 시끄러운 걸 찾으려면 동에서 찾으려면 조용한 데서 찾아야 되는 법이 여기 되게. 조용한 걸 찾으려면 시끄러운 데서 찾아야 돼. 시끄러운 걸 찾아야 되면 조용한 데서 찾는 법이 여기 있거든. 이거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뭐가 틀린다? 지금 서 있는 입처가 완전히 달라. 학인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그 속죄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봉 선생님은 승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의제라는 건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동이라는 것은 상대성, 동, 있고 없고 없고 있고 하는 것이 다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없는 것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조용한 것도 움직이는 거. 왜? 시끄러운 것의 반대이기 때문에. 초보한테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초보는 아니죠, 지금요. 그러니까 동이라는 것은 상대성이다. 지금 소리가 어이구. 이따가 없어. 인연과 조건으로 소리가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소리가 없다. 또 아까는 탁 때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났지요. 그 다음에 이러면 또 아주 약한 소리가 나. 왜?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있다 없다를 동이라고 한다. 시끄러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것의 바탕을 뭐라고 한다? 조용한 것, 정이라고 한다. 절대성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위에 다시 보면은 뭐 시끄러운 것은 무엇이 시끄럽습니까? 경계가 시끄럽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작용이 묘유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막 이렇게 화가 났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초조했다가 두려웠다가 또 어떤 데는 헤헤거리고 웃었다가 막 이러지요. 우리가 감정도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시끄러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폼 잡고 좀 호흡하면 어제 마음이 좀 고요해지지요. 그것도 시끄러운 것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또 시끄럽거든. 그런 것을 시끄럽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좌선을 할 때 앉아서 조용해. 조용한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용한 거 이제 고요해야지요. 고요해야지. 근데 고요한 것에 머물면 그것도 모습놀이라는 거예요. 그거 약도 없어요. 고요한 거 좋아해서 자꾸 고요한 거 찾는 거는 진짜 그건 약도 없어요. 만약에 고요하다면 자꾸 더 고요해지고 싶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고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진짜 고요는 뭐지요? 고요한 걸 몰라요. 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고요하다 안 하다 이런 게 없다고. 그냥 바로 성품짜리이기 때문에. 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고요하다 좋다 하면 고요하다 좋다라고 느끼는 자가 있지요. 고요하다고 느끼는 자가 있지요. 그 자가 있는 한 고요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요는 고요 자체이기 때문에 그 고요에 앉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건 모습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딱 앉으니까 잘 됐네. 내일 딱 앉아보니까 진짜 안 되네.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되냐. 또 끌탕을 하네.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잘 안 될까요? 인연과 조건이 달랐어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수림씨, 내가 앉았는데 잘 안 돼.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은 더 동의돼.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때는 단전만 가만히 쳐다보든지
시끄러운 것만 단전 쳐다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가라앉아. 그럼 그때부터 또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잘 되게 하려고 막 용을 쓰거든. 또 좀 잘 되면 거기에 또 집착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좀 어렵다는 거지. 이래도 집착하고 저래도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요? 모습 공식 하지요? 잘 되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못 되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다 놔버려. 잘 되고 못 되는 건 다 시끄러운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용이요. 시끄러운 것이 나쁜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나쁘고 안 나쁘고 신기해요. 자체성이 없어요. 성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망심이에요. 망이에요. 망.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매우 깊고 깊은 이치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걸 알면 90% 이상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